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거부한 건데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은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내가 외도로 출산한 아기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남성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조선의 가격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괴산에 이어 음성에도 청년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농촌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시회에 상정되는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은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의회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옛 청주시청사 본관동 철거 문제로 본격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고 한병수 시의원의 장례를 기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양당은 회동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회와 집행부 등을 결합한 협의체 구성으로 지난 시청사 본관 철거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또 한 번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협의 기구를 두자는 겁니다. 둘째는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철회하는 대신에 민주당 상임위원장 자리가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보전해달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 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보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은 의회에서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한병수 의원의 사망과 임정수 의원의 변수 등으로 수적 열세에 몰린 민주당은 이번 주말 의원 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세운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야당에게만 있다고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와 여야, 의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 사임 안건은 오는 13일 임시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유기견 한 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신속한 구조작전과 차량 정체 상황에도 묵묵히 기다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유기견은 무사히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유기견 한 마리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질주합니다. 그 뒤로는 순찰차가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차량들의 질주를 막아섭니다.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천 IC 인근에 유기견이 나타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놀란 유기견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중앙분리대 쪽에 강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조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이제 사이렌 소리하고 그 소리에 놀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아지가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녀석이 좀 계속 1차로만 뛰더라고요. 결국 경찰과 도로공사는 20여 분에 걸쳐 유기견을 고속도로 출구로 유도해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운전자분들이 이제 많이 의식이 많이 좋으셔서 크랙션을 울린다든가 뭐 이제 항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저희들이 무사히 이제 강아지를 구조할 수 있었죠. 신속한 구조 활동과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유기견 구조 작전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로 출산한 아기에 대해 양육을 거부한 남성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리꾼들은 그 남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선은 아기 출생 신고가 급하니까 청주시도 그 남성을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간 별거죽이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숨졌다며 신생아를 데려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아기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걸 확인했다며 병원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생판보는 남이 자식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집을 나간 여자와 상간남 사이에 나온 아기 때문에 제가 그 애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자 병원 측은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재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법상 A씨가 아기의 친부로 추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생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번복이 불가능하고 현재 아기는 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가운데 양육시설로 보내지려면 출생신고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 때문에 청주시는 A씨에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뒤 친자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가 직접 아기를 양육시설로 보내겠다는 건데 아내의 채무와 병원비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인 A씨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울 수 있으며 제가 뭔 죄를 저렇게 아동유기죄와 이 양육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자가 아닌데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A씨의 사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의 억울한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산지 한우값은 급락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고깃값에 구매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잇따라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이어 한우 특별 할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1등급 한우 등심 100g을 7,0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지난 설 명절 때보다 평균 35% 이상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지 한우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민들을 위해 사전 계약 방식으로 한우 고기 60톤을 구매해 이달 말까지 할인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300마리 물량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할인전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등급 한우 불고기 100g이 2,000원대로 최고 31% 내린 가격입니다. 지역 농협 등은 온라인을 통해 반값 등심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들 아직 체감상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좀 더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한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지 한우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자 가격 탓에 소고기 수입량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갈비 수입량은 2,900톤 규모로 1년 새 23%나 증가하는 등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8.6%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농가들은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연동시키는 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소 가격이 떨어지면 역시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격 연동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9.7로 비교 시점인 2021년 6월 마지막 주를 100으로 설정한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99.6을 기록하면서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청주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이후 35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충북과 대전, 대청호 유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4개 지자체는 대청호 유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출범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대청호 유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정부와 지역이 함께 손을 맞잡고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를 조성해 청년층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괴산군에 이어 음성군에도 청년 주거단지가 들어설 전망인데 청년 유입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괴산군 청안면에 위치한 선비마을. 겉보기엔 일반 전원주택단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39살 이하의 청년층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괴산군이 조성한 일종의 청년 주거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현재 36세대가 이주했는데 무엇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고 아이들의 등교거리가 짧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공기도 좋고 또 집도 너무 예쁘고 아이가 이제 마당에 나가면 언제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귀농 귀촌을 선택한 청년에게도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농장이랑 청안과는 거리가 약간 좀 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데 3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괴산군을 비롯해 전국 5곳이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음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원남면 보천리 일원에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총 118억 원을 투입해 시설 조성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30가구와 마을 텃밭, 쉼터 등 공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착공하면 오는 2025년 하반기쯤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로서 거기에 주택과 동시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농촌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4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09명, 일주일 전보다는 77명 감소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5를 기록하며 유행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가스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18가구로 정부의 난방비 지원 계획과 별도로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매립형 다목적 관수 시스템 기술을 전문 생산업체로 이전해 일선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립형 다목적 관수 시스템은 물을 대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배관 파손을 예방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명암타워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문화 여가 공간이나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명암타워는 오는 6월 민간 사업자의 무상 사용 허가가 끝나 청주시로 완전히 귀속됩니다. 충북교총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 결렬 시 신학기 시작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총은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이나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라면 현재 청주시의회는 정치가 실종된 상태라고 봐야 맞을 텐데요.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고 시민들을 위한 일은 언제 시작할 건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